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1억 4천짜리 공사를 1억 3천에 해서 사업주가 1,000만원의 이익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1억 4천짜리 발전소를 가져야 될 분이 결국은 1억 3천짜리 발전소를 갖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보니까 수익이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내가 축사를 갖고 있거나 뭐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 어떤 건축물을 갖고 있거나 하면은 또 어디 뭐 지방에 땅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발전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군데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보면 업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한전 연계선로가 있는지,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다 해드려요. 그러면 발전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죠. 발전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어떤 한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계약을 할 수는 좀 어렵죠.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래요. 예를 든 겁니다.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5개 업체가 이렇게 견적을 냈다고 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A라는 업체는 탈락입니다. E라는 업체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견적을 낸 업체랑 제일 비싼 견적을 낸 업체랑은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 업체가 예비 사업주하고의 계약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 업체들도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견적을 낸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가운데 견적을 낸 업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브리핑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업체 대표가 가든 영업소장이 가든 누가 가든 가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제안을 하고 수익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발전 사업의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럼 예비 사업주는 다 설명을 들어보고 그 중에 합당한 얘기를 하고 합당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거의 늘상 이런 얘기가 부딪히는 얘기들이 있어요. 1억 4천 견적을 낸 업체한테, 그죠? 나는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업체가 조금 더 싸다. 이 업체 단가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계약서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사업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그러면 여기 업체는 고민을 하겠죠. 금액이 1,000만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낸 견적이 1억 4천인데 1억 3천에 이 공사를 한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고민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3천, 알겠습니다, 1억 3천으로 그럼 계약을 하시죠 하고 C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참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뭐냐, 1억 4천을 견적을 낼 때는 어떤 모듈, 어떤 인버터, 어떤 구조물을 쓰겠다고는 전제하에 회사 이익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견적이 나온 건데 뜬금없이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처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자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금액에 할 수 있느냐, 할 거냐. 다행히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 업체가 참 그래도 사명감이 있는 업체죠.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구조물에서 A급 구조물이 B급으로 바뀌고, 같은 와트수의 모듈이다 하더라도 업체가, 생산 업체가 바뀌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단가가 낮아진 만큼 거기서 세이브를 시키려고 자재들이 바뀌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1억 4천짜리 공사를 1억 3천에 해서 사업주가 1,000만원의 이익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1억 4천짜리 발전소를 가져야 될 분이 결국은 1억 3천짜리 발전소를 갖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누가 이익을 본 것도 없고 누가 손해를 본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 사업주가 모르면 나는 다른 데보다 1,000만원 더 싸게 샀다, 싸게 발전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1억 3천짜리 발전소를 1억 3천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발생을 하죠. 저희도 늘 고민을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자재, 그렇다고 막 못 쓰는 자재겠어요. 다, 애관공에 다 등록된 정품이 다 있죠. 이렇게 바꿔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아니면 그 이후로라도 이 발전소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AS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또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튼튼한 발전소, 제대로 된 발전소를 지어놓고 그래야지만이 당당하게 업체에서도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왜? 잘 정했으니까. 근데 뭐 2.8T가 들어가야 될 거를 뭐 1.5T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과연 이 발전소를 내가 20년 동안 마음 놓고 안심하고 AS를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는 거죠.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견적 자체가 무리한 견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견적이기 때문에 그 견적을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발전소가 준공이 돼서 10년, 20년, 30년 사고 없이, 하자 없이 버티고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돼야지만이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AS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재를 바꿔서 단가를 낮춰갖고선 하면은 그럴 자신이 없어요. 이게 구조물이 어느 순간서부터 기울기 시작한다? 자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사업주들은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의 그 금액을 믿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여기서 1억 4천짜리 공사를 1억 3천에 한다 그래갖고 1,000만원을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결국은 1억 3천짜리 구조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라고 치자고. 근데 여기 사업주가 그래요. 나는 10원 하나 깎을 생각이 없다. 그 대신 진짜 잘 져달라. 하자 없이 완벽하게 시공을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입장에 감사하죠. 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실제로 공사 들어갈 때는 우리가 조금 내고를 해줬다는 생각으로 100에 100짜리 가까이 들어갈 거를 100에 150짜리로 써줬어요. 100에 100하고 100에 150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엄청 튼튼해 보이죠. 튼튼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는 공사비를 더 들여서 발전소를 완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결국 그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10원도 하나 안 깎았지만 그 깎은 거 이상의 보상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소개도 해주시고 그 소개가 또 소개를 낳아줘. 그렇게 저희가 발전사업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깎는다고 그게 합리적인 계약이고 잘한 계약이 절대 아니다. 업체도 이렇게 너무 그 과한 견적이나 너무 또 그 의심이 되는 정도의 약한 견적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업체들도 합리적인 견적을 내줘서 왜 이 견적이 나왔는지를 사업주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사업주도 그냥 막 싸게 막 깎고 이런 마인드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의 그 상황,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래 이게 합리적이다 판단이 쓰시면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 그 가격으로 발전사업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자없는 발전소를 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마인드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상담하러 가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고 할 때도 일상 부딪히는 얘기예요. 이런 거. 뭐 1억 4천이면 뭐 500만 깎아달라면 어떻게 뭐 많아요 말이. 근데 그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부실한 공사를 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계약하고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사업이 시작이 된 다음에 그 이후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 사업주분들도 갖고 계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가 뭐 100km 공사다, 200km 공사다, 뭐 50km 공사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공가 견적은 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 윤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윤곽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참 성실하게 시공도 하고 어떤 사후 관리에 대한 개념도 좋고 이런 업체만 선정을 하시면 그거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합리적인 계약을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이것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예비 사업주분들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든 간에 이렇게 막 단가 막 낮은 쪽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시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러한 구조물이 쓰고 그 위에 어떤 모듈을 쓰고 어떤 인버터를 써야지만이 내가 이 발전 사업을 하는데 수익면이나 관리면이나 AS면에서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이 가격 갖고 시공 단가 갖고는 크게 흔들리지는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공사를 해보면 그렇게 가격에 초점을 맞추시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좋은 발전소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보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발전소 사업이 돌아가고 나서는 늘 조그만 것에부터 업체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 현장들을. 그건 뭐냐면 가격이 서로 안 맞는, 단가가 안 맞는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업체도 발전소를 지어주면 그만인 것이고 사업주도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했으니까 좋은 것 같고 이득인 것 같고 이렇게 막 생각이 막 상충되니까
나중에 사후의 문제들이 여기저기 현장에서 벌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예비사업주들은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계약이라는 거, 발전사업 계약은 합리적인 견적을 내는 업체와 합리적인 운영을 약속하는 업체, 또 사업주도 합리적인 단가로 견적 금액으로 서로 상충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합리적인 계약 조건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오늘은 드립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저희는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지 유튜브를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전화도 많이 오고요. 또 상담도 많이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몇 건의 계약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미 인허가 서류까지 다 접수가 된 그런 케이스들도 여럿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태양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세련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전사업 하는데 편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고 현장에서 어떤 것 때문에 사업자하고 혹은 시공팀들하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생기는 건지 현장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